예, 고용환의 평양 현미경 이번 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 이번 주는 뭐 무엇보다도 7월 27일 남북 간에 아주 극명한 비교가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는 6.25 때 우리를 위해서 16개 나라에서 전투병을 보내줬고 또 6개 나라에서 의료 지원병을 보내줘서 부산에서 아주 성대한 정말 정전협정 70주년 해가지고 22개 나라 우리 정부가 공식으로 초청해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감사함을 표시하고 당신들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는 나라다. 정말 좀 감동적인 그 짧은 문장이지만 그 70년의 역사를 그냥 응축시킨 그런 건데 북한에서는 이제 전승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어떤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 지금부터 이제 원장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저께 대통령 연설을 하는 데서 피 묻은 군복이라는 게 이제 가슴에 와서 탁 치던데 네. 진짜 유엔군의 헌신과 희생, 피 묻은 군복 위에 자유 대한민국이 있다.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대통령이 이제까지 없었던 것 없었어요. 같아요. 네. 정말 어저께 가슴 뭉클한 장면이 있었고 네. 그랬는데 북한은 이제 일반적인 행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북한에 사는 일반인인데 네. 어제 어떤 행사가 진행됐는가 하면 아침 6시에 북한에 2만여 개의 김일성 동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 그러니까 각 동상들에 있는데 주민들이라면 다 꽃다발을 들고 가서 인사를 하고 일과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네. 일과를 시작하고 아침 8시에 이제 다 모여서 충성의 결의 모임을 하고 오. 그리고 10시부터는 평양에서만 열병식을 한 게 아니고 네. 각 도 소재지들에서 붉은 청년 근위대라 그래서 소학교 6학년부터 네. 말하면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들어가 있는 게 붉은 청년 근위대입니다. 네. 붉은 청년 근위대 열병식을 했어요. 그걸 6개월 동안 준비를 했대요. 오. 그거를 하고 들어가서 뭘 했는가 하면 6.25 전쟁 때 우리가 미제와 16개 추종 국가들을 물리쳤다는 문헌 영화 감상회를 영화를 2시간씩 영화를 봤대요. 여기서 잠깐 이제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요. 북한은 6.25 남침 자기들이 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남조선과 미제가 북침을 해가지고 북침을 해가지고 그거를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조국 해방 전쟁을 했다. 그리고 거기서 승리를 거뒀으니까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이 전승절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49년도 50년도에 스탈린을 몇 번을 가서 김일성이 만났죠. 6.25 우리가 남침하게 해달라. 그래서 스탈린이 처음에는 인민군대가 아직 그렇게 세지 못하다. 그러다가 이제 뭐 이 8개 보병 사단, 뭐 4개 기계화 사단, 뭐 이런 것들 무장을 줘요. 그리고 50년도 가니까 이제는 무기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세니까 한번 해라. 그래가지고 김일성이가 6월 25일 새벽 4시에 기습 남침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또 중국까지 또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모태똥이 뭘 주는가 하면 국공내전에서 단련된 조선인 부대들을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166사단이라는 게 들어와서 북한군 6사단이 됐고 164사단이 북한군 4사단이 되고 15 독립사단이 북한군 12사단이 됩니다. 얘네가 6사단, 4사단, 12사단이 주공으로 밀고 내려옵니다. 근데 그 6.25 전쟁 때 참가했던 북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얘네들은 포소리가 나와도 이건 지나가는 포소리니까 엎드리지 말라. 10년 동안 싸운 군인들이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싸움도 못 해보고 우리 군대는 북한군의 절반밖에 안 되고 북한군은 소련이 준 T-34 탱크 200대 전투기 한 200대 그걸 밀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기습적으로 당해가지고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갔던 건데 북한은 이제 이걸 북침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남침이거든요. 그런데 더 말이 안 되는 거는 6.25 전쟁 때 그래도 우리가 기적적으로 낙동강에서 막아내고 메가더 원수가 인천 상륙작전에서 어쨌든 전쟁이 지루한 공방전을 거쳐서 전쟁이 시작된 그 시점에서 휴전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이 패한 거죠. 파한 거죠. 이긴 건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 거라고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예. 피해를 받아서 그 자리에 몰아냈으니까. 그렇죠. 근데 북한은 미제 침략자들로부터 조국을 지켜냈다고 전승절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승절은 전체 인민이 다 같이 축하를 해야 되는 날이라.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전 주민을 들들 볶아가지고 네.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이제 북한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몇 달 동안 무도회 연습을 했대요. 아. 그래서 사람이 술 한잔 먹고 기분이 좋으면 춤을 춰야지. 그렇죠. 아무 맨정신에 나와서 이렇게 춤을 조선 치마 저고를 입고 춤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 지금 식량난으로 저 배 들은 것도 없는데 자꾸 움직이라고 그러면 네, 괴롭죠. 춤추라 그러고 그래서 그리고 어제 저녁에 7시부터 각 도소재지들에서 무도회들이 벌어지고 축포를 쐈대요. 그런데 평양에서는 이제 중국 대표단하고 러시아 군사 대표단하고 같이 해서 사상 최대의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사상 최대의 열병식을 열었는데 그 열병식 열기 전에 소련에서 쇼이구 국방장관이라 그래서 네. 그 저기 지금 사진에 나오는 사진에 나오는 예. 푸틴의 아주 가장 가까운 최측근이죠. 최측근이죠. 예. 최측근이 왔는데 어딜 데려가는가 하면 네. 2023 무기 장비 전시회에 가서 자랑을 합니다. 그 김정은이 일일이 다 제품 그 소개까지 하고 안내를 하더라고요. 가이드가 한 거예요. 가이드를 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정말 허비 없이 저게 뭡니까? 예. 그래도 나름 한계 국가의 수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무기 선전하는, 무기 장비를 선전하는 가이드 역할을 소련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 저걸 하면서 지금 뭐 자기네가 뭐 화성 18, 17, 뭐 고체형 무슨 ICBM을 만들었고 무슨 그 무인기 만들었고 무인기.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선전을 하는데 무인기 사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독님 예. 무인기 사진 있죠? 예. 무인기 사진을 보면 글로벌 호크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글쎄요. 글로벌 호크하고 예. 그 다음에 리퍼는 이제 저거죠. 저거죠. 예, 예. 저게 이제 글로벌 호크랑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또 거의 같아요. 그냥 거의 짝퉁이에요. 짝퉁. 짝퉁 수준인데 예. 저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북한이 저런 무인기를 예. 지금 한국군도 저런 걸 못 만들었어요. 아직. 예. 한국 경제력, 기술력이 세계 탑인데 예. 근데 저거는 저는 한두 대 만들어 놓고 아니, 그러니까 저 껍데기만 저기 벗겨놓고 저게 안에 성능이나 그게 무인기가 될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북한이 쐈던 정찰 위성 글쎄요. 그거 보니까 거기 망원경 수준의 그 렌즈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정찰 위성 네. 그게 굉장히 그 저기 투시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망원경 수준의 그 인공위성을, 정찰위성을 달아놨는데 저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레이더나 카메라나 이런 GPS나 다 달려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전 러시아 국방장관이 저걸 보고 뭐라 그랬을까 생각을 했을까. 이 자식들이 나를 그냥 나를 호구로 하나. 호구로 사기치려고 그러나.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네. 북한이 아직까지 전투기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F5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조립 생산하기 시작한 지가 몇십 년이고 예. 지금 우리가 FA 경공국기 만들고 KF-21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인데 네. 그런데 저런 글로벌 호크 같은 거는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뭐 세계 한 5, 6위의 그 군사력. 무기 강국인데. 그럼요. 예. 그런데도 못 만드는데 저걸 자랑을 하는 거 보고 아마 쇼이구가 이 사람이 나를 호구로 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예. 여기에 이제 북한이 이제 김정은이가 사진 나온 거 보면 열병식에 그 김정은이 서고 예. 쇼이구 장관이 서고 예. 여기 이제 중국 국민회의 예. 인민대표회의 전인대 부위원장이죠. 오른쪽에.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참가했는데 예. 여기가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여기서 우리가 그걸 보고 이제 중소 양국을 옆에다 두고 뭐 한미일에 맞서서 북중로 삼각을 과시했다 그러는데 네.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요. 예. 중국이 원래 북한은 요청을 했을 겁니다. 제가 예. 북한에 있었어도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중국군 국방상이 오든가 중국군 총参谋장이 오라 소련처럼. 그렇죠. 소련이 온다. 그러면 네. 양쪽에 소련하고 중국 러시아 국방상이나 이렇게 오처럼 예. 김정은이 정말 어깨가 올라갔을 것 같은데 네. 중국은 예. 우리 말하면 우리는 국회 부의장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높은 자리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는 인민대표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예. 부의장인데 우리로 예. 말하면
저 권력 서열 참 미치예요. 아니, 그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에서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 부의장도 별거 아닌데 네. 저 전인대라는 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국회격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국회격에 되는 거죠. 예, 근데 거기 부의장이니까 아니 전승절이면 러시아는 국방부 장관을 보냈으면 거기에 준하는 수준에서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별로 이제 힘도 없는 사람 보낸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북한에서 총참모장이나 국방장관을 보내라 그랬는데 우리가 여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래도 부의장 정도 보내주겠다. 아, 그랬는데 중국은 지금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중국이라는 신형 대국이라는 나라가 김정은의 둘러리 노릇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예. 그러니까 그냥 얼굴 칠해만 한 거예요. 면칠해만 한 거고 예. 러시아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반공격해서 들어가서 점점 찾아나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러시아군이 가지고 있는 포탄이나 미사일이 재고가 거의 다 그렇죠. 소진이 돼 있어. 그러니까 급하니까 국방장관 자기 측근을 보낸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일부에서는 핵탄두의 소형화 같은 것을 러시아한테서 기술을 배우려고 이번에 국방장관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는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네. 좀 다르게 보는 게 러시아가 암만 그래도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넘겨주는 그렇게 자기네가 힘들게 만든 건데 넘겨줄 리는 만무하고 저 같아서는 155mm, 우리는 155mm인데 공산권은 152mm입니다. 자주포나 견인포 포탄, 그다음에 7.62mm 자동소총 총탄, 그다음에 82mm 박격포탄 이런 네. 것들을 아마 대량 주문하려고 보낸 것 같고 그러면 북한은 뭘 받느냐 거기서? 예. 그러면 북한은 아마 북한이 요구하는 거는 이전부터 왜 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총살당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때 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러시아 가서 요구한 게 S-400 대공 레이더하고 S-400 대공 레이더. 대공 레이더하고 예. 대공 미사일을 달라 그랬는데 러시아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당신의 최고로 강한 군대라면 근데 강한 군대가 왜 그런 걸 달라 그러냐는 걸 농담적으로 이야기를 했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좌절을 하고 현영철이가 들어와서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화가 났는데다가 이제 회의 도중에 현영철이가 좋으니까 다 총살하라 그래서 총살해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무기는 딱 두세 가지입니다. S-400 대공 레이더하고 대공 미사일하고 미그 31 전투기하고 미그 31. 예. 수호이 35 최신형 전투기. 요 네 가지를 그렇게 목을 메고 달라 그래요. 근데 러시아가 이건 안 주고 있어요. 이건 안 주고 있거든요. 안 주는 이유는 뭐죠? 안 주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런 최신형 무기들을 이런 소위 자기네 추종 국가들에 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중국 정도에만 준 거예요. 인도 정도만 주고. 근데 북한은 러시아로서도 약간 껄끄러운 상대예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소련 지도부는 우리를 자기네 발 뒤꿈치에 난 사마귀, 왜 발에 뭘 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다고 계속 불만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 유엔 안보리에서 이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그 통과가 됐는데 명세히 그래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예. 이거 그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제공하게 되면. 정말 그래도 대국이라는 체면이 있으니까. 네. 근데 러시아로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포탄과 총탄이니까. 그렇죠. 그걸 받아내고 대신에 우리가 당신네가 지금 굶어 죽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밀가루나 디젤류나 휘발유 정도는 줄 수 있다. 그러면 상대방 이익에 서로 맞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줘도 유엔 안보리라 그래도 뭐 아예 뭐 휘발유 정도나 식량 주는 거 가지고 뭘 그래. 좀 인도주의적 지원이다. 인도주의적 지원이다. 근데 뭐 S-400이나 뭐 이 미그 31 같은 최신형 전투기들을 주면 미국도 가만 안 있을 거란 그렇죠. 말이죠. 예.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급하니까 국방장관을 보냈고 중국은 미국과 충돌하는데 이게 거의 이런 걸 주면 미국이 더 화를 내고 뭐 반도체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제재를 더 강할 것 같으니까 그냥 체면 칠해만 한 거예요. 부의장을. 그래서 쇼이구는 몇 번을 만났어요. 김정은이가. 김정은이가 만나주고
경축 공연 같이 보고 네. 그리고 주석단에서 같이 봤는데 시진핑 주석의 그 친필 서한을 가져온 중국 부의장은 네. 그냥 행사 도중에 만나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봐도 중국에 대해서 조금 김정은이가 섭섭해 여길 수 있고 중국은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라. 그냥 요만한 정도의 떡을 주니까 이거 가지고 넌 먹고 떨어져라. 이런 정도고 러시아는 그래도 성심성의를 다해서 한 것은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결국은 우리가 몰리고 있으니까 네. 뭔가 비슷한 무기를 우리한테 달라. 그래가지고 북한한테 이제 지원을 받으려 간 거고 결국은 열병식을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아직 동영상은 북한이 이제 아직까지는 방송하는 이 수준까지는 안 내고 있는데 그렇죠. 열병식 스틸 사진은 저렇게 내보냈어요. 네, 스틸 사진은 내보냈는데 뭐 저렇게 환영하는 거 있고 뭐 저렇게 뭐 전투기 뜨고 뭐 무인기도 뭐 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무인기 엔진 같은 거 넣어가지고 돌렸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네. 저는 무인기가 미국이나 중국이 만드는 무인기 수준만큼을 만들었을까? 저는 네. 여기에는 지금 사진 보십시오. 사진 네. 보면 저 시퍼런 연기가 보이죠? 그렇죠. 북한이 만든 엔진이 저렇게 연기가 많이 납니다. 연기가 많이 난다는 건 성능이 별로라는 엔진 성능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엔진 성능을 제대로 탱크에도 자행포에도 미사일 ICBM에도 못 만드는데 비행기 엔진, 무인기 엔진을 만든다? 저거는 약간 블러핑이 있는 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이 열병식 이거 쭉 관계되는 걸 쭉 이렇게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예. 북한이 자랑하고 싶은 거는 역시 화성 17, 화성 18 저런 예. 괴물 미사일. 예. 근데 저걸 과연 미국에다 대고 쏠 수 있을까요? 미국이 저걸 한 대 맞으면 정말 1600개 이상의 핵탄두가 북한을 뒤집어 엎겠는데 그러니까요. 그 김정은은 사실 우리가 뭐 좀 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조금 안심시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김정은이 특각이 30개가 넘습니다. 특각이 우리를 얘기하면 이제 대통령 별장이죠. 대통령 별장이 30개가 넘고요. 원산에 있는 특각은 그 데니스 로드만이 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비자 섬에 있는 별장보다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거기에 길이가 80m 되는 이탈리아제 요트가 있고 그보다 좀 작은 요트도 있고 제트스키도 많고 그리고 자동차가 롤스로이스로부터 벤츠로부터 팬텀으로부터 없는 차가 없고 그 북한 전체 주민이 자기 밑에서 얼굴을 수그리고 있는데 그렇죠. 자기가 전쟁을 일으킨다? 북한에 미국의 미사일을 저렇게 ICBM을 쏜다? 그러면 그 순간에 김정은은 끝이에요. 끝이죠. 그냥 끝이죠.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사람이 전쟁을 못 일으킨다 그러잖아요. 제가 한국 국민들한테 북한이 전쟁을 안 일으킨다는 소리가 아니라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무서워서 마음대로 쓸 수는 없는 저런 것들을 지금 ICBM 같은 거를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엔 열병식에 보도에 의하면 전술핵 운용 부대가 나왔다. 전술핵은 한국을 반대해서 소개했다는 거거든요. 전술핵은. 저는 북한이 한국을 반대하는 전쟁은 충분히 일으킨다고 봐요. 미국 합참의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렇지만 미국을 향해서 전면전을 펼친다. 저는 이거는 노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에도 전쟁이 어떤 조건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 한미동맹이 파기가 되고 그렇죠. 한국에 있는 미군이 나가는 경우에만 가능하지 미군이 있는 한은 북한이 전쟁을 못 일으킵니다. 못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북한이 계속해서 뭐 그 괴물 같은 유엔사 빨리 해체를 하고 종전선언 그래서 뭐 문재인이 하겠다는 거에 김여정이 평가한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 한 거고. 평가한다 그랬고 뭐 그걸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종전선언 해달라고 여러 나라 다니면서 읍소하고 이런 반국가적 행위를 했다고 그렇죠.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100% 찬성을 합니다. 그럼요. 한 장의 종이장에 우리 운명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번에 유엔사 우리는 했고 유엔사에 우리가 회원국으로 들어가겠다고 또 들어가기로 하고 들어가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북한이 이전에 걸프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제
이라크도 치니까 미국이 북한도 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6.25 전쟁 때 치마 입은 군대까지 다 들어왔었는데 이거 무슨 소리인가 하면 스코틀랜드 군대. 아, 그렇죠. 그쪽 남자들도 치마 입으니까. 스코틀랜드 군대, 그러니까 치마 입은 군대까지 왔는데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면 저거 다국적 군이 그렇죠. 이라크에 들어갔는데 예. 우리는 이제 치마 입은 군대뿐만 아니라 북치는 군대까지 다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91년도 벌써 그런 소리를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만약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요. 주한 미군이 있고 한미동맹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토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나토 국가가 이제 32개가 됐어요. 32개, 스웨덴까지 합류해서. 예. 16개가 아니라 이제 32개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전쟁이 일으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혼란이 조성되고 주한미군이 나가고 한미동맹이 파괴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예.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금 막겠다고 지금 여러 가지 울타리 담장이들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그때 1950년하고 비교해 보면요. 원장님 이런 것 같아요. 그때는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 양쪽을 하기에 좀 버거웠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가 더 우선순위냐? 유럽이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의 자기들의 미국의 부담을 좀 줄이자 해가지고 1950년 1월에 그 국무부 장관 애치슨이 이른바 애치슨 라인을 그어서 거기서 이제 한국과 타이완은 빠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김일성이 그걸 보고 스탈린은 가갖고 야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번에는 우리 이제 작년에 이어서 요번에 나토에 2번이나 연속 초청돼가지고요. 가셨어요. 예. 그리고 거기서 윤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태평양과 대서양 안보는 불가분리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예. 불가분리 원리 그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북한은 이번에 제가 지금 쇼이구하고 이야기한 거 제가 써왔는데 쇼이구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북한 조선인민군은 세계 최강의 군대다. 김정은한테 이렇게 얘기했고요. 김정은은 쇼이구한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러시아는 지금 정의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지 정의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둘이서 완벽한 견해 일치를 보셨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때 에치슨 라인 할 때 사실은 스탈린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스탈린이 허락해준 원인 하나 주는 게 에치슨 라인도 이제 내려갔고 조선인민군도 우리가 준 탱크랑 비롯해서 완전 무장했고 박헌영을 비롯한 남로당이 준비돼 있고 그냥 쳐라. 그래서 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다 쳤는데 제자리에 물러앉았어. 그렇죠. 정말 그 유엔군의 피가 묻어서 우리가 그럼요.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보면 북한이 어제 그렇게 난리를 온 나라 국민들을 들들 볶아서 그래서 어저께 사실은 북한 국민들이 그런 말을 했대. 주민들이 그냥 7.27 즈음에서 그냥 장마가 크게 와서 비가 하루 종일 왔으면 좋겠다. 이게 도대체 사람이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냥 무도회니 뭐니 들들 볶이고 장사는 언제 하고 일은 언제 하는데 이걸 뭐가 어쨌다고 계속해서 이런 정치 노름을 하고 있느냐. 이게 북한 주민들 정서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7.27에 관해서 한 가지 또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김정일 때는 그 고급 간부들 당중앙의 부장, 부부장 이상 간부들 자동차 번호가 2월 16일을 뜻하는 216에 1634, 1234 이렇게 번호를 붙였어요. 김정일 생일이 2월 16일이니까. 2월 16일이니까 그래서 북한 경찰들이 216 번호판만 단 차가 오면 그 차를 단속할 생각을 못 해요. 과속을 했건 뭐 신호 위반을 했건 이거는 간부다. 근데 김정은이가 올라가서 김정은이가 아버지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 부탁할 게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7월 27일 날 미제심 승냥이들을 때려 눕혔는데 간부들 자동차 번호를 727로 좀 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일이 보니까 기특한 거야. 그럼 그렇게 해. 그래서 김정일부터 시작해서 번호판이 727로 다 바뀌었어요. 727로. 그래서 이제는 북한에서 727 번호판이 단차가 지나가면 안전원들이 딱 곤봉을 들고 그 차를 통과시킵니다.
7.27에 그렇게 목을 매요. 김정은이가. 아. 그래서 7.27 70주년을 제일 큰 열병식을 하고 소련 국방장관을 불러서 이렇게 친히 데리고 다니면서 아주 우리 무기가 적의 괴물 미사일이라고 그러고 뭐 저거 우리가 이제 글로벌 호크 같은 걸 만들었고 이런 것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 열병식 때 그거 나왔대요. 헤일이라고 하는 러시아 핵 예. 어뢰 포세이돈을 오. 본딴 예. 핵 어뢰가 지나갔대요. 핵 어뢰가. 예. 그러니까 핵 어뢰, 순항 미사일 화살 1, 2형, 네. 그리고 괴물 미사일 화성 17, 18형, 네. 그리고 탱크, 장갑차, 방사포 이런 것들이 줄을 지어서 나갔다 그래요. 근데 뭐 김정은이가 굉장히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는데 저걸 바라보는 북한 주민들 뭘 생각할까요? 야. 아니 저걸 쓸데없는 것들을 왜 자꾸 만들어가지고 우리 국민들 굶주리게 하는 거 좀 우리가 좀 따뜻하게 해주고 배 좀 그렇죠. 부르게 해주지. 저거 쓰지도 못하고 괴물 미사일 만들어가지고 미국을 반대해서 전쟁을 할 거야?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는데 조선인민군이 세계 최강이라고? 웃기지 말라 그래. 네. 세계 최강이면 벌써 미국 벌써 물리쳤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북한이 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정수하는 따로 놀고 있는 네. 그런 미사일 부대를 보내고 어제 그렇게 아침 6시부터 밤 12시 축포라는 건 불꽃놀이입니다. 불꽃놀이. 불꽃놀이까지 하는데 불꽃놀이를 한 번 하는데 한 5, 60억이 든대요. 네. 돈이. 아. 그러니까 저거 군대를 훈련시키고 저거를 부대를 내보내고 저 핵어뢰를 만들고 저러는데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도탄에 빠져서 신음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 부글부글. 진짜 저거 왜 저런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쓸데없는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이게 지금 북한 정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 원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주에 우리가 북중 왜 그 인적인 그걸 안 트고 있느냐. 네. 코로나가 다 해제됐다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어제 그 중국 단둥 쪽에서 찍은 신의주 뭐 그 영상 있잖아요. 접경지대. 아니 북한 주민들이 마스크를 다시 쓰기 시작했던데요. 마스크 다시 쓴답니다. 그 왜 그런 거죠? 그 다시 뭐 이게 역병이 다시 도는 겁니까? 뭡니까? 아니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6월 14일 날 국경을 푼다 그러다가 네. 한 달 있다 푼다 그러니까 7월 14일이에요. 네. 오늘이 벌써 7월 27일이 지났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 거. 아니 코로나가 중국도 끝나고 우리가 끝났다는데 왜 국경을 안 여는 거야? 그렇죠. 우리 무역 좀 하고 밀수 좀 하고 싶은데 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이 다시 지금 새로운 역병이 돌고 있으니 마스크를 다시 끼라. 국경 여는 거는 조금 더 이따 보자. 국경을 열지 않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구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다시 역병이 퍼지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도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뭘 역병이 다시 돈다고? 진짜 큰가? 이러면서 또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거를 국경을 열어놓으면 밀수가 진행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까지 꽉 눌려있던 사람들이 탈북이 이루어질 거고 그렇죠. 불만이 터질 것 같으니까 이거 안 되겠어. 무서워. 다시 눌러. 그래서 다시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차는 뭐 왔다 갔다 해도 예. 사람 인적 왕래는 지금 막아놓고 있는 사람 건데. 인적은 완전히 막아놓은 거죠. 근데 그걸 막아놓으려면 뭔가 구실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이미 다 끝났다고 선언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역병이 다시 돈다. 역병이 다시 돈다. 중국도 남조선에서 다시 돈다. 우리도 주의하자. 그리고 주민들을 달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제 마스크를 대부분이 마스크를 썼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진 봤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스크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하고 그 인적 왕래 그거를 국경 여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지금 그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는 거죠. 이게 잘못 열었다가 나라가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김정은이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 그 7월 27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22개 유엔사 회원국들과 감동적인 그 행사를 가졌고 북한은 지금 원장님 오늘 얘기 들어봤더니 북중러 저 제대로 된 모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좀 북한 좀 도움이 필요하니까 국방장관 보낸 거고 중국은 제가 아까 저 전인대 부위원장 보낸 거 보고
이해찬이 얼마 전에 저기 중국 6박 7일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왕이하고 친하대, 왕이. 예. 요번에 그럼 저 뭐 그런 외교부장으로 말, 다시 돌아. 예, 예. 왕이한테 그 했더니 왕이가 미국 승질 건드리면 안 되니까 요번에는 당신 못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미국 성질 건드릴까봐 군인을 안 보내고 아까 그런 전인대 그렇죠. 힘도 없는 그런 예. 부서에 그걸 좀 보낸 거 아닙니까? 얼굴 마담도 아니고 부마담을 보낸 거죠. 부마담을.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를 했는데 북한은 참 저렇게. 그 다음에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민들의 또 불만은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끌어오르고 있다. 지금 사람들 제발 좀 들볶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이게 정말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정전협정 70주년 남과 북의 예. 이 현실이 너무나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